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주항공청이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을 통해 누리호 1기를 추가로 제작해 오는 2028년 국방위성 2기를 발사하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국방부가 누리호를 통해 위성 2기를 경사궤도에 발사할 것을 요청하면서 준비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박테리아를 활용해 암을 추적하는 조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체내 암 조직에 도달한 박테리아가 특정 물질을 생성하고 형광 물질과 반응하도록 유전적으로 조작한 기술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빗길 교통사고 건수는 35,8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치사율도 100건당 1.64명으로 맑은 날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억 5천만 광년 밖의 우주 공간에서 뜨거운 가스가 끈처럼 펼쳐진 거대한 필라멘트 구조가 관측됐습니다. 연구팀은 전체 질량이 우리 은하의 10배에 달하며 길이는 2,300만 광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기를 추가로 제작해 오는 2028년 국방위성 2기를 발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민간 발사체 산업 활성화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가 종료되고 2032년 이후 차세대 발사체 발사가 예정되면서 생기는 약 5년 동안의 발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방 시험위성 2기 발사는 국방부에서 누리호를 통해 위성 2기를 경사궤도에 발사할 것을 요청하면서 준비됐습니다. 장마철 지하공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물막이판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에다 침수 위험 건물이란 낙인 효과에 사전에 설치했을 때 입주민들의 민원 등이 물막이판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 쏟아지는 폭우로 주차장은 불과 몇 분 만에 완전히 잠겨버렸고 차를 빼러 내려왔던 주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빗물을 가로막을 물막이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장마철 100m 떨어진 강이 범람했을 경우를 가정해 실제 아파트 주차장에 가림막을 설치해봤습니다. 두 사람이 10분이 채 되지 않아 기둥을 설치하고 1m 높이 물막이판을 세웠습니다. 수조 안에는 물이 50cm 높이로 차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물막이판 덕분에 지하주차장 안으로 새는 물은 거의 없습니다. 물막이 효과는 크지만 설치율은 미미합니다. 현행법상 침수 위험이 있더라도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의 건축물이 아니라면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데 대규모 점포나 병원,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살펴보니 물막이판을 설치한 경우는 4.52%로 5%도 안 됐습니다. 자동식 물막이판은 억대, 수동식이더라도 1,000만 원이 넘는 설치 비용이 문제. 더구나 침수 위험 건물이라는 낙인 효과도 설치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물막이 설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책도 하고 있는데요. 침수 건물로 인식되어서 건물주는 건물의 가격이 하락할 걸 우려해서 물막이판 작동과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비가 얼마나 왔을 때 작동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는 데다가 비가 오기 전 설치했다가 자칫 입주민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원이라든가 공고문을 붙이는 여쭤보고 주민이 관리실에다가 그러고서 해결을 했으면 마찰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빈발하면서 침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세심한 지원과 지침 마련으로 침수 예방 효과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비가 내린 날 교통사고 건수가 35,873건으로 이들 사고로 5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1.64명으로
맑은 날의 치사율 100건당 1.24명보다 1.3배 높았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길이 젖어 있거나 습기가 찬 상황에서 치사율은 100건당 1.9명에 달해 건조일 때 치사율 100건당 1.27명보다 1.5배 높았습니다. 공단은 승용차 빗길 제동 거리가 마른 길의 1.8배에 달한다며 빗길에서 20% 이상 감속 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전북 전주에서 처음으로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어젯밤 전주는 최저 기온이 26.2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 5일에 비해 16일 빠른 기록입니다. 열대야는 밤사이, 즉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입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밤사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해 유입되고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강릉에 이틀째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밤사이 광주와 대구 등 전국 곳곳에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밤사이 강릉과 포항의 최저 기온은 26.4도, 대전은 26도, 대구 25.7도, 광주는 25도에 머무른 등 10여 곳에서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데다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암 조직 절제는 환자의 생존율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수술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박테리아를 이용해 암 조직을 명확히 드러내 절제 수술을 돕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암에 걸린 실험용쥐에 조영제를 투입합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니 암 조직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암의 위치와 경계가 뚜렷하게 보여 정밀하게 종양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전에 쥐에 투입한 박테리아가 조영제와 반응해 빛을 내는 겁니다. 3일 정도까지 암 조직에 선택적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어서 실제로 조영 수술을 하는 동안 충분한 시간 동안 조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암의 전체적인 모양까지 다 조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 종양 미세 환경에 잘 서식하는 박테리아를 활용해 암을 추적하는 조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체내 암 조직에 도달한 박테리아가 특정 물질을 생성하고 형광물질과 반응하도록 유전적으로 조작한 겁니다. 이 기술로 종양과 정상 조직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대조도는 기존 평균 3, 4에서 15까지 향상됐습니다.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경계를 명확하게 드러낸 덕분에 정상 조직은 불필요하게 건드리지 않고 정밀한 절제가 가능한 겁니다. 암 조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잘라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을 모두 다 제거할 수 있고요. 예후가 좋지 않은 암에서도 암 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또 기존 항체 항원 기반 표적 치료제와 달리 박테리아 기반 기술은 하나의 표적 물질로 다양한 암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암까지 실시간으로 밝혀내 진단은 물론 치료 가능성까지 제시한 박테리아 기반 암 추적 조영 기술. 암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6억 5천만 광년 밖의 우주 공간에서 뜨거운 가스가 끈처럼 펼쳐진 거대한 필라멘트 구조가 관측됐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대 천문대 연구팀은 20일 X선 우주망원경을 이용해 셰플리 초은하단에서 거대한 고온가스 필라멘트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필라멘트를 구성하고 있는 가스 온도가 1000만 도가 넘고 전체 질량은 우리 은하의 10배에 달하며 길이는 2300만 광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여기에 우주에 사라진 물질 일부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며 이 발견이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된 우주의 미스터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오후 11시쯤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쉽 우주선 로켓이 시험 중 폭발했습니다. 텍사스주 캐머런 카운티 당국은 스타베이스에서 통상적인 고정 점화 시험 도중 스타쉽 36의 처참한 실패가 발생해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정 점화 시험은 로켓을 발사대에 고정한 채 엔진을 차례로 점화하는 테스트입니다. AFP 통신은 당국을 인용해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고 화재 경위가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으로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대형 우주선입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입늘소리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물에 녹는 고성능 메모리 소자입니다. 사용이 끝난 전자기기들은 폐기물이 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데요. 국내 연구팀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에 녹는 고성능 메모리 소자를 개발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전자기기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소자입니다. 물에 넣었더니 신기하게도 점점 옅어지면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연구팀이 정보 저장이 가능한 기능성 분자인 유기화합물을 생분해성 고분자인 폴리카프로락톤과 결합한 새 분자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특히 보호층의 두께에 따라 분해가 시작되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연구팀은 3일이면 물속에서 자연 분해가 가능해 전자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유연한 특성도 갖고 있어 인체 공면에 붙이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유연성, 생체 적합성, 그리고 수용성, 물에 녹는 성질입니다. 이 덕분에 인체와 안전하게 접촉할 수 있으며 일회성 임플란트나 일시적 모니터링 장치에 적합합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트랜지스터 성능 지표인 켜짐과 꺼짐 전류 비율이 100만 배 이상 높아 우수한 신호 구분 성능을 보였고 데이터를 최소 10,000초 이상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대형 풍력 발전기를 자립적으로 개발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초대형 풍력 블레이드 설계부터 연구용 블레이드 제작, 시험까지 가능한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연구팀은 12메가와트급 초대형 풍력 블레이드를 자체 설계해 국내 최초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설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기존 중소형 풍력보다 대형 풍력은 설치 효율과 유지 관리 측면에서 뛰어나지만 그동안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특히 핵심 부품인 블레이드는 대부분 해외에 의존해 왔는데요. 연구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키어 블레이드 포지라는 독자적인 설계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AI와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해 블레이드 형상과 비틀림 각도 등 미세한 변수도 자동 반영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에 따라 기존 방식보다 설계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성과는 국내 기술만으로 설계된 11메가와트급 길이 107m 초대형 블레이드가 국제인증기관 DMV로부터 설계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기술의 신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를 꾸준하게 추진해 국내 풍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입늘소리였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추진되는 전남에서 우리나라 첫 해상풍력 산업박람회가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공약에 반영하면서 전남의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바람으로 돌아가는 해상풍력 발전기는 바다에 세워지기 때문에 선박의 안전한 운항이 보장돼야 합니다. 여기에는 빛을 쏘는 등과 무선 신호, 소리, 식별 표지판 등 모두 7가지의 설비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용품들을 또 설명할 수 있고 또 전시함으로써 또 서로 협업하고 또 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 같은 용품들을 사용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 최대 규모인 3.2기가와트의 해상 풍력 단지로 지정된 전남에서 우리나라 첫 연관 산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해상 풍력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된 박람회에서는 전남 동부권에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우리는 전라남도 해상 풍력의 균형 성장을 위해 동부권 13기가와트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한다. 자치단체와 굴지 발전 회사의 다양한 업무 협약이 체결되고 미래 성장 동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들어간 만큼 전남의 바람과 햇빛 연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크게 박차를 가할 태세로 있기 때문에 그런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가장 먼저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고속도로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에너지부가 전력 그룹사가 모여있는 나주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숙취 해소제 89개 가운데 80개가 술 깨는 효과가 있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숙취 해소 음료인 여명 808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오는 10월까지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을 빨리 깨게 해준다는 숙취 해소제는 술 약속 있는 날과 그 다음 날까지 자주 찾게 됩니다. 음료부터 환, 젤 타입까지 종류도 다양한데 하나같이 탁월한 효과를 내세웁니다. 식약처가 업체 46곳에서 나온 89개 제품을 검토한 결과 90%가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K 이노엔의 컨디션과 동아제약 모닝케어, 삼양사 상쾌환, 한독 레디큐 등 39개사 80품목이 숙취 해소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숙취 해소 음료인 여명 808 등 9개 제품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업체 측이 낸 인체 시험 자료만으론 숙취 해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식약처는 제조사 측에 오는 10월까지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그때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숙취 해소 관련 표현을 제품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그 객관적인 절차나 방법 준수에 대한 증빙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았고 현재 인체 적용 시험이 가능한 연구기관과 자료 보완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충분한 자료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숙취 해소 효과에 대한 인체 시험은 업체가 병원 등 25곳에 의뢰해 이루어졌으며 식약처가 전문가와 함께 결과를 검증해 발표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된 숙취 해소제는 177개였는데 식약처가 요구한 이번 시험에 응한 제품은 절반에 그쳤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에서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납치 광고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과 집행 방식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진행한 결과 각종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자동 전환되는 광고가 이용자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팡의 업무 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 계정 제도를 운영하며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사안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농산물과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자 물가가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직전 달보다 0.4% 낮은 119.66으로 집계됐습니다. 4월에 이어 2달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 2023년 11월 이후 내림폭이 가장 컸습니다.
직전 달과 비교해보면 참외가 53%, 양파가 42% 가격이 낮아져서 농림수산품이 4.4% 낮아졌고 공산품 가격 가운데서는 석탄, 석유 제품이 4.2% 하락해 생산자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의 신고가 경신 거래가 노원, 도봉, 강북, 노도강에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는 국토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에서 4월 강남 3구에서 기존 신고가를 갈아치운 거래가 모두 1,633건으로 65건을 기록한 노도강의 25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1월에서 4월 강남 3구와 노도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차이는 16억 4,708만 원으로 강남 3구가 223.6% 높은 수준입니다. 이 격차는 집값 고점 시기이던 2021년 160.7%였지만 4년 사이 62.9%포인트로 벌어져 두 지역 간 양극화가 심해진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결정을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개입으로 핵시설 파괴에 대한 의구심과 지지층의 여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 이란과 협상 가능성도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이 고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a message directly from the president, and I quote, "Based on the fact that there's a substantial chance of negotiations that may or may not take place with Iran in the near future, I will make my decision whether or not to go within the next 2 weeks." 이란의 2주 안에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새로운 시한을 통보한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핵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always interested in a diplomatic solution to the problems and the global conflicts in this world. Again, he is a peacemaker in chief. I can confirm that correspondence has continued.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미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하고도 이란의 결정을 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을 보류했다는 보도는 부인했습니다.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이 기울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시한을 내놓은 건 중동 전쟁 개입을 반대하는 지지층의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포르도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지하 깊이 위치해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로도 완전한 파괴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미 CBS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 파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란이 스스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결정을 2주 미루면서 일단 발등에 불은 끄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한 동안 이란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협상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한 위험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란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과 이란인 가족 등 30여 명을 인접국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18일 이란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과 가족 20여 명이 인접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한 데 이어 19일에도 14명이 무사히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하루 전인 현지 시간 17일 이란 주재 우리 대사관에서 마련한 버스를 이용해 약 1200km를 육로로 달려 하루 만에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해 대피한 교민의 출입국과 숙소, 비행편 예약 등을 돕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돔 현상으로 인한 대규모 폭염주의보가 올여름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현지 시간 20일 중부 평원에서 올해 최고 기온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번 주말 중서부와 오데호 연안으로 고온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폭염은 오하이오 밸리를 넘어 동부 연안 대부분 지역을 덮쳐 다음 주 중후반까지 지속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기상청은 미 중부와 동부의 여러 지역에서 열기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역대 1일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말까지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는데 침수나 산사태 피해에 대한 대비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